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밖에서 좀 사전 제작하려고 밖에 나와 있습니다, 공원에. 근데 지금 나와 보니까 뒤에 공사하는, 소리가 어떻게 녹음될지 모르겠지만, 예, 오늘 할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롤라 런이라고 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게 이제 중간 수행평가 과제랑도 굉장히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그 개인 레포트 과제에서도 또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로라 런이라고 하는 작품은 사실 크게 알려져 있는 작품은 아니에요. 이제 독일 감독인 톰 티크베어라고 하는 감독이 1998년도에 만든 작품인데, 어, 이제 그 지역에서, 유럽 지역에서는 베를린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획득한 그런 수상 경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한국영화진흥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영화 관객 동원수 데이터를 참고해 보면은 개봉 날짜는 있는데, 실제로 개봉이 된 것 같진 않아요, 한국에서. 관객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개봉관 스크린도 지금 나타나 있지 않는 상황이라서 아마 개봉까지는 가지는 못한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 영화가 굉장히 이제 편집이나 구성이 굉장히 독특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이 영화를 이미 봤겠죠, 그죠? 81분밖에 안 돼서 굉장히 우리가 극장 개봉 영화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짧은 편이죠, 그죠? 81분이면 1시간 남짓 정도 되는데, 뭐 그냥 이렇게 재미있게,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상영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굉장히 단순해요. 구조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로라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친구가 있죠, 그죠?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남자친구 만이라고 하는 남자친구인데, 이 남자친구가 어떤 조직의 일로 인해서 약간 굉장히 좀 곤란한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로라가 20분 안에 이 남자친구가 위험에 처해 있는 남자친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스토리는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음, 이 구조가 굉장히 독특하죠, 그죠? 마치 그 뭐 리얼 극장 뭐 이런 거 같이 이 세 가지의 그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전개되는 세 가지 에피소드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은, 에, 이 운명이 다 다르게 돼요. 이 세 가지 에피소드 안에서 운명이 이제 달라지는데, 그것도 아주 이제 리얼하면서 간결하게 표현을 해냈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각 에피소드마다 등장하는 등장인물도 전부 다 이제 같은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에피소드가 바뀔 때마다 그 등장했던 등장인물들의 그 각각의 인물들의 운명도 다 바뀌게 되죠, 그죠? 마치 이 주인공,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만의 어떤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상호간에 조금씩 다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면은 그 사람과 관계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운명까지도 바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좀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리듬이나 템포나 어떤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특징이 드러나 있죠, 그죠? 특히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패스트 커팅이라고 하는 그 편집 기법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영화, 스릴러 영화나 어떤 그 추격 영화 같은 영화에서 자주 사용하는 편집 기법 중에 하나가 패스트 커팅이라고 하는 편집 기법인데, 굉장히 이제 컷과 컷 사이에 그 간격이 굉장히 짧죠, 그죠? 굉장히 빠르게 스피드하게 전개되는 그런 편집 기법인데, 그런 편집 기법을 통해서 그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그 다음에 혹은 특히 이제 같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면 맞물리냐면은, 단순히 누군가를 추격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쫓고 쫓기는 상황 속에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을 해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 로라런이라고 하는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20분이라고 하는 주어진 시간 안에 무엇인가 어떤 장애물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상황이 이제 놓여져 있게 되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관객들이 주인공이 얼마만큼 그 장애물을 어떻게 헤쳐나가서 목표를 달성할까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제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항상 이제 관객들도 같이 이제 같이 긴장하고 같이 위험에 처하고 같이 응원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되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관객이 지금 이 영화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편집 기법이 바로 패스트 커팅이라고 하는 편집 기법이. 그래서 모든 영화들이 다 뭐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패스트 커팅이라고 하는 그런 편집 기법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도중에 긴장의 이완이라든가, 혹은 약간의 쉼표라든가, 혹은 반전을 위해서 템포를 떨어뜨리거나 혹은 템포를 조절하거나 하는 그런 이제 효과도 같이 이제 병행해서 이제 쓰게 되죠. 그래서 이 영화를 이제 살펴보면 첫 장면부터 되게 예사롭진 않아요. 처음에 이제 군중들이 막 있는데, 그 군중 속에서 어떤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이제 이 인물들이 사실은 가만 보면 나중에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데, 뭔가 그런 거죠. 게임의 캐릭터를 보여주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여주는 기법도 굉장히 독특했죠, 그죠? 그리고 갑자기 애니메이션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애니메이션이 등장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뭐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뭐 게임 기법도 한번 활용해보고, 애니메이션도 한번 넣어보고, 뭐 하여튼 이런 어떤 그 첫인상을 이제 처음에는 받았는데, 이제 보면 볼수록 그 애니메이션도 사실은 이후에 굉장히 그냥 시기적절하게 그 상황에 뭐 그렇게 무리 없는 그런 걸로 이렇게 활용이 되죠, 그죠? 그런 것도 이제 재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피소드가 3가지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구분짓는 이렇게 교차 지점이 있죠, 그죠? 그 교차 지점이 뭐냐면, 이제 돈봉투가 하늘로 던진 돈봉투가 다시 떨어지면서 그 수화기, 빨간색 수화기가 떨어지는 그 모양으로 이제 화면 전환이 되는데, 이런 식의 어떤 화면 전환도 되게 재밌는 게, 뭐 여러분들 아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 스릴러 영화의 대가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에 그 유인원이 하늘로 뼈다귀를 던지는데, 그 장면과 그 다음에 그 뼈다귀, 길쭉한 뼈다귀의 모습과 비슷하게 생긴 우주선의 장면으로 이제 전환이 되죠. 그래서 정말 그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명장면으로 꼽힐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 장면인데, 이 1초 남짓의 장면으로 인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한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장면을 사실 연상케 해요. 이걸 이제 비슷한 형태나 구도 혹은 비슷한 색깔 음, 끼리 이렇게 컷을 연결시키는 이런 기법을 우리가 이제 매치 컷이라고 부르는데요. 매치 컷. 이제 그거의 한 종류죠. 음, 스탠리 큐브릭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1968년도에 제작된 영화고 그런 매치컷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영화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1920년대, 1910년대 후반 혹은 20년대 초반에 활약했었던 러시아의 유명한 영화 감독 있죠. 지가 베르토프라고 하는 영화 감독인데 그 지가 베르토프의 카메라를 든 사나이라고 하는 영화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현대 영화 기법에서 쓰여지는 대부분의 편집 기법들이 거의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사실은 카메라의 렌즈와 어떤 인간의 눈 비슷하게 생겼죠.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요 카메라 렌즈와 눈을 이렇게 오버랩 시키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중 노출 기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겹치게 보이도록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매치컷의 일종이죠, 그죠? 비슷한 형태의 다른 컷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하나의 몽타주 기법, 하나의 다른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기법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그런 기법들도 지금 이 로라 런이라고 하는 영화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감독의 어떤 성향이 그런 부분들도 물론 의식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화면 전환에 그리고 이 영화의 구조적인 특징상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세 가지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에피소드들을 구분짓는 그런 용도로 이 매치컷 연결이 활용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의도적인 거죠, 그렇죠? 연출적인 것이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결국은 그 이 로라가 남자친구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좀 계속 뛰어다니죠, 그죠? 뛰어다니는데 세 번째에 이르러서 결국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그 결정적인 요인을 하게 된 게 사실은 그 마니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이 로라에게 전화를 하죠. 나 이런 상황인데 좀 도와달라고 전화를 하는데 그 공중전화 박스 바로 앞에 있던 그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 아주머니가 계시죠, 그죠? 근데 그 맹인 아주머니가 사실은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죠? 운명을 바꾸게 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시죠. 사실은 뭐 유심히 봤으면은 여러분들 아마 그런 부분을 캐치를 했을 텐데 이 마니가 이 맹인 아주머니의 행동을 놓치지 않고 유심히 보게 되죠.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온 뒤에. 근데 그 맹인 아주머니가 돌린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데 그 돌린 고개 쪽으로 자신도 시선을 주니까 거기에 자신이 그 원래 이제 그 조직의 어떤 보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돈 봉투를 훔쳐갔다 그래야 돼. 가지고 간 그 홈리스 같은 사람이 있죠, 그죠? 홈리스를 목격을 하게 돼요, 사실.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그 홈리스를 쫓아가게 되고 홈리스와 단판을 지어서 그 돈 봉투를 다시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 돈 봉투를 돌려받게 되면서 마니는 은행 강도 짓을 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은
어, 크게 다치지 않고 해결이 되어지는데 어, 결과적으로 봐서는 사실은 남자 주인공도 사실은 그 돈은 그 깨끗한 돈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여자친구 롤라도 롤라가 가진 돈도 사실은 아, 아버지가 이제 은행에 근무하시는데 은행을 털어서 가지고 나온 돈이죠. 근데 둘은 둘 다 그 돈으로 부정한 돈으로 그 장애물을 극복을 하게 되고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영화가 끝나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주제적인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범죄 행각에 대해서 뭐 감독이 옹호한다거나 뭐 어떤 그런 입장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구조적으로는 에피소드가 3가지 정도로 나와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에피소드들 중에 마지막 3번째 에피소드가 결론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어떤 운명의 갈림길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 또한 많은 사람들이 처하게 될 수 있는 혹은 맞이하게 될 수 있는 하나의 운명적인 삶의 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영화는 어떤 20분간의 남자친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빠가 근무하고 있는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훔쳐서 무사히 남자친구를 구했다. 와, 뭐 영웅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야기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에 속해 있긴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공중전화 박스에서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이라든가 혹은 각 에피소드들마다 등장인물들이 이제 똑같은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그죠? 근데 그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각각의 에피소드 안에서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같이 등장했던 혹은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도 다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돼요. 그죠?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이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존엄성이라든가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